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31일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금년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전부 잘 챙겨서요, 만족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아주 좋은 꿈을 꾸셔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꼭 잘 성취시킬 수 있는 좋은 꿈을 꾸시게 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해 인사 연화장을 SNS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아니요, 국정 5년을 실패해가지고 쫓겨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갈라치기, 그야말로 국민을 양분시키고 말이죠, 나라의 안보와 민생경제를 파탄했다, 이러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요, 참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거 뭐 비판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의 내용 제가 이미 소개해드리고 나름대로 논평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드린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입장문을 보고요, 인사말을 보고 야, 참 정말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 장관과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고의 사령탑들이 내놓은 입장문인데, 당연히 지금 현재의 정국과 관련된 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메시지, 새 인사말을 또 함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빌라왕이 말이죠, 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까지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 5명으로 되는데, 이 5명이 최근에 이 1,600억 원의 피해를 야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바로 이런 빌라왕 뒤에 숨어 있는 게 누구냐, 조폭이거든요. 조폭에 대해서 가차없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 이미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내년에도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년 연화장 참 기가 막혀요. 자, 이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쫓겨났으면은, 정권 교체, 정권을 뺏겼으면은 우선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책임을 느낀다,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탐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이 상황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5년 동안 이 국민을 양분시킨 걸로서 모자라가지고요, 새해에도 그 작전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작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공동 명의로 새해 인사를, 연화장을 이제 SNS로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의 비판문도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러는요, 평산마을에서 바라오는 영축산 정상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닮았다. 산마루로 솟아오르는 힘찬 새를 나누고 싶다. 여기에서요, 독수리가 나오고 산마루로 솟아오르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결국 싸움을 했다는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딸들이여, 친문빠들이여, 문빠들이여, 전부 싸우자,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패러는요, 유난히 추운 겨울인데 추위대대하는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태원 참사에 제2의 세월호가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제, 민생, 안보, 이거 누가 이렇게 어둡고 고단하고 이 불안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5년 내내 만들었잖아요. 그 바람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죽게 하냐? 아니, 본인이 못나게 국정을 운영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귀책 사유가 본인 한계에 있는데, 이 귀책 사유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막말로 해서. 그래서 프레임 전장을 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가 페르가요.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단일 대우로 투쟁하자. 이런 메시지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마지막 페르는요. 새해를 맞이해서 부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왜 연대라는 정치적인 언어가 쓰이냐 이 말이에요. 연대. 이 연대는요. 민주당식 투쟁 방식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다 함께 뭐 노력해서 따뜻한 사회가 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연대하는 이거 수상해요. 자 그러면은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국민의힘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조금 전에 내놓은 이 연합장에 대한 비판 입장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정아 수석의 이 비판문은요 제가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냥 한번 이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요. 우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대통령답게 퇴임 후 보낸 연합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문 대통령이 연합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 대통령이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서 불안한 모양이다. 지난 시절 저지른 내로남불과 통계 조작에 살져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 이 목적성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퇴진?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사사건건 발목 잡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차단하기 바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이끌고 국민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하는데 문 대통령은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무대로 활용한 자당 의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나?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 형태가 참 개탄스럽다.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고 존경받을 권리마저 스스로 저버린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위선이 올해의 마지막 날을 씁쓸하게 한다. 그러면서요. 풍산개의 겨울이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울 것 같고 왜 풍산개 여러분들 파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한 문 대통령이 버린 고미와 송강이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연합장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이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춘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춘천의 기관장입니다. 아마도 지난 그러니까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연구원장으로 재직한 분이에요. 2018년도 7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자기 아들 하나를 연구원의 이 공무직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을 통제하고 제한한 그야말로 아빠 찬스를 쓴 이 원장이에요. 결국은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을 받았어요. 예. 최근 이제 1심에서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최근에. 자, 춘천지방법원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밑에 담당 파트에서 말이죠. 이제 공석인 이 자리를 채우려고 이제 합격령도 뭐 이러이러한 합격력이 필요하고 전공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올리니까 이 합격력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의 합격력이 시원찮아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로지 딱 하나만 제시하도록 압력을 넣은 거예요. 드론 자격증 소지 딱 한 가지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라. 그래서 이 학력과 경력, 전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밑에서 내니까 그럼 뽑지 말라고 소리를 집어던지고 예? 서류를 집어던지고 집어치워 연구실을 폭파하겠다 이런 폭언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이 참 이 원장을 했으니 기가 막히죠. 이거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거 아니에요? 뭐 강원도 산하연구원장이니까 최문순이가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딱 하나만 보고 뽑도록 압박하고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채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유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유배 보내버려야죠. 예. 어떻게 집행유예를 해요? 실형을 세웠어야지. 자, 그러면서 1심 재판부도 말이죠. 공무지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 죄질이 안 좋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자, 그런데도 말이죠. 이 항소심까지, 항소까지 했어요. 형이 부당하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이 법원, 잘했다. 예. 그래서 이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야, 참 살다가 보니까요. 참 별의별 범죄 현상이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예. 그러니 2030 세대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이런 걸 2030에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새해 인사 말인데요. 신년사인데 15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선 마약범죄 소탕작전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라든가 무자본 M&A, 이러한 경제 질서를 괴롭히는 조폭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 그리고 정치인 뒷배로 하는 기업인, 정치인을 뒷배로 하면서 기변 행사하는 거, 이거 완전히 근절시켜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이민정책 제대로 하겠고, 그리고 노조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지극히 당연한 지금 이 정책 방향이다. 신년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오늘 배포한 이 법무부 내년도 운영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은 전쟁하듯 마약 범죄를 막아서 마약 청정국주의를 되찾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폭을 반드시 뿌리 뽑자. 그리고요, 최근에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하기 굉장히 쉬운데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해서 이 마약 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 범죄의 특별수사팀, 그 다음에 다크웹 전담 수사팀을 통해서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에 개입해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우리나라가 조폭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가사 돼서야 되겠느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과 그 조폭들 최우양, 여러분들 쌍방울의 김성태, 그 다음에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 행세를 했잖아요. 누구를 뒷배로 해서, 정치인 이재명 같은 사람을 뒷배로 해서 이런 거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말이죠. 이제 성범죄자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추적하겠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전자 감독 기능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동 시대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재시가법을 도입하고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 형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획기적인 이러한 제도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요, 이 한동훈 장관은 이런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 가능성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강하게 지금 이 개정할 예정임을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민 문제인데요. 10년 뒤에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 상황 변화로 분화를 일으키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를 위해서 출입국 정책,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국가 백년 대교로서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노조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 산업 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그 다음에 공사 방해와 같은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아주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노조, 금년 한 해는요, 노조 개혁이 지금 5년 내내 계속될 건데, 지금 3대 개혁 중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노조 개혁을 최우선적인 이 방향, 국정 이 방향으로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의 노조 개혁 의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주 지극히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맞는 속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정책 여건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강한 법치주의, 그리고 이 노조 불법 무관용,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조폭, 다 성범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자천유백할 때 한동훈 장관과 이현석 검찰총장이 이러한 법치의 근본을 만드는데 모든 수사 역량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원석 이 검찰총장이 내놓은 신년사는요, 이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는 좀 짤막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검찰의 일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과 근거 없는 비난을 접하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겠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노웅래 같은 사건, 이거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반드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웅래 사건은 이제 송사리 사건이고요. 이재명과 같은 대어, 이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거, 이거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박수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요, 2022년은 검경수사권 조정 직후에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된 한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70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져가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흔들림 없이 제자를 지키며 극복하기 위해 힘을 쏟은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검경수사권 조정, 즉 이 검수완박법이 초래한 이 사법체제의 혼란상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이 정치적인 애완견 수준에 머물렀던 검찰의 이 의상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즉 문재인 정권의 실세, 눈 감아주고 깔아뭉갠 이런 수사의 이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그런 성과를 올리는 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움츠러 들어있던 검찰 군사원들 사이에 다시금 해보자고 하는 의지와 일하는 기풍이 새롭게 스며들고 있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요, 이게 이제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개딸과 이 문바들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 반검찰 활동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는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와 같은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고,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맞서서 꾸준히 지속적 대응을 이뤄나가겠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 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 검찰총장의 이런 입장문을 보면은 금년에도 지금 이 검찰총장이 밝힌 대로 말이죠, 여러 가지 이 범죄, 모든 사회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력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빌라왕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빌라왕 3명,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빌라왕들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 3명이 누구냐면요, 작년 7월에 있었던 이 빌라왕과 관련된 작년 7월에 이 빌라왕 정모 씨가 숨졌고요. 금년 10월에 숨진 사람은 또 이제 김모 씨가 숨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냈고, 강서구의 한 건물 내에 있는 빌라 16채 중에 15채를 둘이 나눠서 사든 이런 행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서에서만 한 게 아니라요, 4곳에서 여러 채를 비슷한 시점에 같이 사들였다. 이런 점에서 둘이 이게 범행을 같이 하고 있는, 뒷배가 같은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그 금년 10월 달에 숨진 김 씨의 경우에는 이달 초에 숨진 송 씨하고도 부천에서 또 빌라 한 곳을 나누어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 정 씨의 경우에는요, 제주도에 살면서 서울 빌라를 갖다가 수백 채나 보유하고 있는데, 사망 당일에도 말이죠, 빌라를 여러 채 사들이고, 또 숨진 뒤에도 전세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까지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사기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을 쭉 본다면은 이런 전세사기 배후에 동일한 조직범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망한 사람들은 돈 받고 이름을 빌려준 속칭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빌라왕 이 권모 씨 일당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빌라를 무려 3천여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전부 다 이 한 패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의혹의 뒤에 뒷배들에는요, 우선 건축회사가 있고 컨설팅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업체가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있다. 이것들이 하나의 이 조폭처럼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라 사기 왕이 탄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억 이상 피해를 일으킨 빌라 왕만이 벌써 5명이나 되고요. 이 5명이 사들인 빌라가 전국에 8천여 채, 액수는 1,600억 안팎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은요, 전국에서 크고 작은 전세사기 368건에 대해서 834명을 검거했고 397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런 빌라 사기의 피해자 상당수가 2030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인 이 2030이 제일 큰 피해를 입어서 청년 피해자가 말이죠,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이 책임론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정부가 말이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원석 이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낸 것처럼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러한 이 빌라 왕, 이 배후 조폭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모든 정보력과 수사력을 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2030 세대들의 이 실망스러운 인생 출발을 하지 않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치고요.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